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출간한 저의 신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간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제가 지금 신간 출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 블로그에서 거기에 참여해 주십사라는 신간 출간 이벤트도 소개하려고 해요. 일단 제가 쓴 따끈따끈한 신간, 엄마 공부가 끝나면 아이 공부는 시작된다는 책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 제가 오랫동안 쓴 책이에요. 그 전에 썼던 책도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 책은 제가 어떻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풀어야지 쉽고 술술 넘어가면서도 가슴에 박히고 육아를 돌아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육아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육아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라고 아주 오랫동안 고심을 했고 정말 오랫동안 썼던 책이거든요. 그 책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 얘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썼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이 책은 정말 제가 20년 동안 육아를 하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던, 제가 그 전에 육아서를 썼잖아요. 그 책에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 책에서 다 써 내려가지 못했던, 그리고 저희 아이들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를 거치면서, 제가 그전에 했던 육아와는 차원이 다른 일들이 펼쳐지더라고요. 아이 학교 생활 동안. 그 이야기들을 놔두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읽어보면 좋아하는 소위 말하면 초등학교 전까지의 육아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냈다고 하면서, 그 아이를 키웠던 경험을 쓴 책도 사실은 좀 있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의 그 다음 이야기 그리고 유아 시절에 컸던 아이들의 다음 이야기 책은 많지 않잖아요.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참고할 만한 책이 있을까 찾아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그 시기의 이야기들이 담기지 않았는지 사실은 제가 저희 세 명의 아이를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저도 쉽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진실되게 정말 저의 아이만 잘 키우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총 10개의 큰 챕터가 나뉘고 있거든요. 이 책은 하나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믿는 순간 기적이 되는 격려라고 해서 저희 둘째 아이 이야기가 좀 많이 담겨 있거든요. 제가 그 전에 책과 강연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유치원 선생님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누구도 저희 아이, 둘째 아이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던 아이. 어떻게 보면 기대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부족하다는 눈으로 봤던 아이. 어떤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만나본 꽤 긴 교직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귀 못 알아듣는 아이를 처음 만났다라고 했던 아이였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5학년 때까지 그냥 네, 잘 지내요 라고 상담 시간에 이야기할 정도로 눈에 띄지 않았고 특별함이 느껴지지 않았던 그 아이가 어떻게 과학고를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둔 믿는 순간 기적이 되는 격려.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놓고 나서 어머님들이 많이들 경험하시는 숙제 하는 습관 들이는 방법, 그리고 숙제를 어디까지 도와주어야 할지, 시험 기간에는 어떻게 아이를 도와주고 현장 체험서 신청서는 어떻게 쓰고 아이 공부 스케줄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습관과 관련된, 그리고 용돈 교육까지 아이를 초등학교 보내놓고 나서 드릴 수 있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따뜻하게 지켜보는 적극적인 관망이라는 제목으로 풀어두었어요.
제 지인이 이 책을 먼저 읽고 아이 공부 스케줄 세우는 걸 보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던 엄마는 아니네 라고 남편분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시던데 진짜 아니거든요. 이건 책을 쓰려다 보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었던 부분이지,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공부 스케줄을 세웠던 적은 길지 않아요. 그 시간들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 입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쯤에 있었던 일이고,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이 공부 스케줄 그때는 정말 도움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늘 이렇게 생활했던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저희 아이를 정말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평범한 아이들이거든요. 평범한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오로지 아이들을 따라가는 육아를 하다 보니 아이들이 특별해진 거예요. 물론 지금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그 많은 사교육을 하고 그 많은 시간을 어린 시절부터 학습적으로 뛰어도 이루지 못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특별할 수는 있겠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암튼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요즘 어머님들 많이 고민하시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스마트폰과 게임에 대처하는 자세를 절제를 위한 담대한 허용이라는 챕터에서 풀어두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 스며드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이르면 유치원 시절부터 그리고 보통은 초등학교 시기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기에 많이들 경험하는 왕따, 은따 이런 거 사회생활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 아이들의 경험과 더불어서 풀어둔 챕터인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공부법, 학습법을 많은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그 학습법을 알아와도 내 아이가 공부할 마음이 없다면 방문 닫고 들어가서 걔가 거기서 뭘 하는지는 사실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우리가 학창시절에 경험했던 거와 똑같이 눈 가리고 아웅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부법을 알아보는 책은 사실 아이가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덤벼면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그런 걸 아이가 요구하기 전에 엄마가 찾아서 아이에게 주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이런 관계, 생활 습관적인 부분들, 그리고 아이를 격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바탕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바탕이 된 아이들은 스스로 마음을 먹었을 때 학습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저는 믿어요. 다만 그렇게 달려가기 전에 아이에게 그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첫 챕터에서 우리 둘째 아이 이야기했던 것, 저는 정말 그랬었거든요. 둘째 아이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지만 둘째 아이가 나중에 만약에 아이가 늦게서라도 엄마 나 이제 공부해보고 싶어요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드디어 뭔가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해야겠다고 도전을 했는데 그 도전이 계속 실패로 돌아간다면 아이가 또 좌절을 하지 않을까. 사실은 미용사가 되거나 발레리나가 되거나 이런 거 하더라도 요즘은 외국까지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언어를 익히게 되고 하는 건데, 그런 학습의 기본을 채울 수 있으려면 무엇을 키워줘야 하나, 저는 그걸 사고력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지식과 책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걸 7번째, 8번째 챕터에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차원이 다른 힘, 지식, 그리고 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책이라는 부분에 녹여두었었고요. 그리고 5번째 챕터에는 당당하게 혼자 사는 독립이라고 해서 사춘기 아이를 양육하실 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두었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사춘기가 일찍 시작되잖아요. 이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초반 스타트, 인생에서 그 앞부분의 스타트가 멋지게 깨어질 수도 있고 또 아주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허비하게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저는 긴 인생에서 허비하는 시간이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일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참 안타깝고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저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 경험을 풀어둔 챕터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진로 교육을 일찍 시작하잖아요. 학교에서. 막연하지만 언젠가 확실히 다가올 꿈이라는 이야기로 저희 아이들 진로를 어떻게 제가 도와주었는지, 전 또 어떤 시행착오를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풀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식과 책 이야기 넘어가고, 학교와 미래 사이에서 요즘 창의적인 인재가 화두잖아요. 그런데 사실 학교 교육은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엔 아쉬움이 큰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와 미래 사이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 거울 속 진짜 나와 만나는 대면이라는 코너에서 챕터에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어떻게 보면 이 책 첫 번째 격려부터 시작해서 모든 진로며 사춘기며 아이의 지식, 책 이 모든 부분에서 제가 마지막 에필로그에 썼던 부분이거든요. 소중한 내 아이가 사춘기를 겪고 독립하기 전에 부모가 주어야 할 마지막 사랑은 부모의 성장이다 라고 제가 이 책에서 일관되게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 부분을 10번째 챕터에 녹여놓았어요. 그렇게 부모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나를 바라보아야 되는지, 어떻게 상처받은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를 다루고 그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 제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이야기를 녹여두었으니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육아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이 책의 신간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책의 이벤트를 제가 하고 있어요. 제 블로그에서. 그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공지사항란에 띄워두었거든요. 주간 이벤트라고. 거기에 이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소감을 여러분들의 블로그나 카페나 예스24 등의 페이스북 뭐 이런 여러 가지 SNS 상에서 여러분이 이 제 책을 읽은 소감을 쓰시고 그것을 찍으셔가지고 아니면 태그를 이렇게 연결해서 걸어주셔도 좋아요. 태그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주소 링크를 걸어주셔가지고 제 그 공지 거기 있는 주간 이벤트 거기에 이제 이벤트에 응모하신다라고 하고 그 후기 남겨주신 부분을 제가 바로 갈 수 있게 링크를 걸어주시면 제가 이번 주,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응모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추첨을 해서, 추첨도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찍을 거거든요. 해서 1대1 저와 데이트를 하면서 제가 찾아갈 거거든요. 해외만 아니시라면 여러분이 제주도에 살건 울릉도에 살건 어디에 살건 상관없이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따뜻한 밥도 한 끼 제가 사드리고 여러분이 육아하면서 고민하시는 부분들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데이트하는 제가 시간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5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5분이 응모하셨거든요. 당첨률이 높습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면 제가 한 분에서 2분으로 이렇게 늘릴 수도 있으니 내가 한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를 만나시고 싶으신 분은, 저와 1대1 데이트하는 시간을 얻고 싶으신 분은 꼭 응모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찾아가 뵐게요. 그리고 이렇게 제 책을 읽고 주변에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독서 토론 모임에서도 토론의 주제로 삼아 볼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해서 우리 아이만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를 잘 키워서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은 좀 더 따뜻하기를 그렇게 함께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므로 해서 우리 아이를 잘 키워내므로 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잘 큰 아이가 아주 많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